여러분들 이어서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소득 처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걸 찾아봐라 이렇게 됐어요. 소득 처분의 원칙적인 있죠. 소득 처분은 좀 쉬운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소득 처분을 얘기해요. 한번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추계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추계라는 거는 장부에 의하지 않고 뭔가 추정해서 했다 이거죠. 그래, 천재지변이나 불강력으로 장부에 그 밖에 소유가 멸실될 경우 추계 결정된 금액은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현재 지금 천재지변이잖아요. 만약에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상여로 해야 되고 불가항력질이라면 이걸 단절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넌 아픔이 있구나. 상여로 때리면 법인세도 맞고 추가적으로 대표이사에 상여로 때리니까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너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있구나. 그러니까 요 차액만을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한다. 근데 만약에 불강력적이 아니라면 뭐예요? 여기 이제 상여가 된다는 점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사유 유출된 것이 분명한데 기속이 불분명하대요. 그럼 기속 불분명은 무조건 뭐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기속이 불명은 무조건 뭐야? 대표자의 상여 되겠습니까? 요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이 추계로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라 발생한 여기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소득세를 법인이 뭡니까? 대납했대요. 그죠? 요거는 징벌적으로 대표자 상여를 받은 거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고. 하지만 지가 내는 건 아니다. 법인이 대납할 거다. 그럼 법인세의 대납이란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이 상여로 때리면 계속 순환이 되니까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해서 끊어줘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여로 처분, 이게 아니에요. 상여로 소득 처분하면 순환 현상이 되나. 여기에 이제 오답을 많이 내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볼게요.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의 기속자가 법인으로서 법인이라면 뭡니까? 단체니까 이거 뭐예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 두 개는 알겠는데 뭡니까? 요 두 개는 알겠는데 요거랑 요 두 개가 뭡니까? 지문에 따라 이제 어떤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챙겨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얘를 낼 수밖에 없어요. 얘가 논점이 되거든요. 순환 현상을 너 아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 그죠? 요게 소득 처분 예외적인 거, 요걸 아는지, 요걸 타겟팅해서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예, 같이 좀 정리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번에 같이 공부했던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예배적인 입금을 갈게요. 어디 쭉 가냐면, 그 못했던 거 지금 해서 했고요. 여기가 몇 페이지냐면 어디야? 자, 여기 보면은요, 이게 4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47페이지. 임대보증금에 따른 간주입금 제도가 뭔지 보는데요. 얘는 있죠. 옛날에 TAT 1급이라고 했죠. TAT 1급은 되게 잘 왔는데요. 우리 이제 전산세무일급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낸 적이 없어요. 역사상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취급했냐면 우리가 입금과세 조정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요거예요.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조정이 있죠. 메뉴는 있었지만 뭡니까? 두 개는 출제를 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냥 있기는 하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전혀 공부를 간단한 정도, 요것만 했어요. 요 정도 살짝. 여기서 기타 사유 유출을 처분한다는 그 정도만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 있지? 아, 기출문제 없구나. 기출문제 거기 있구나. 갑자기 있죠. 작년도에 기습적으로 이걸 내는 바람에 뭐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보니까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추지. 그러니까 합격률이 1점 몇 프로 나온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문제는. 그때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도 또 냈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여러분들한테 그 서식이 있죠, 서식. 어차피 서식을 다 공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간주입금 조정 명세표 할 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서 서식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얘기한다 해가지고 서식을 해봐. 이 서식에 찍은 거거든요. 서식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 서식을 전부 다 처음부터 할 때 그때 좀 하고요. 간단한 개념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요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까지 특히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거 있죠. 조세 정책적으로 한다는 거 9개가 있잖아요. 우리는 접대비만 배웠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바로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는 말인데, 간단하게 하고 우리 서식 배울 때 구체적으로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 따로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개념만 익혀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것만 공부할게요.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은요, 이런 제재 항목이 있는데, 간주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간주와 똑같은 게 뭐예요? 의제라죠, 의제. 그러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를 간주 매입세 공제를 하고요. 우리가 간주 공급을 공급 의제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입금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입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주해서 과세를,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건이 좀 필요해요. 요건이 되면 아래에 산식 있죠? 요 산식은 누가 해야 돼요? 요금을 넣어주면 계산은 얘가 해야 되지. 구조만 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아, 요렇게 구하는구나. 로직만 보고 그 결과물은 얘를 판단해서 그걸 조정해 주면 돼요. 우리는. 자,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야 돼요. 그럼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말은 법인은 많은 목적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목적 사업 중에서 임대 부동산에 사용된 자산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자산 중에 50% 이상을, 그죠? 임대 부동산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너의 주된 종목은 뭐냐면, 주된 특기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인이 뭐예요? 예, 이런 법인은 무조건 이걸 계산해서 세금 매기냐? 안 해요. 요건이, 그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차입금 과다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린 돈이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차입금이 과다되는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은 자기 자본 적수의 2배 초과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걸 단순하면, 여러분들 내가 자본이 1억이에요. 그 부채가 2억이에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가 돼요. 200. 200%가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본이 1억이에요. 3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300%가 되죠. 그러면 2배 초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있잖아요. 정도의, 내 자본보다 요 정도의, 그죠?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면, 이렇게 영리 내국 법인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기 산식된 있죠? 금액, 보증금 받은 것 중에서 뭡니까? 내가 이거 임대 부동산의 건설비 있죠? 이걸 빼게 되면 그럼 결국은 뭐가 남겠습니까? 내가 얘를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인데 여기를 뺀다는 거잖아요. 뭘 빼주는 겁니까? 건설비, 건설에 관계된 있죠. 돈 들어간 걸 빼준다는 말은 결국은 남는 게 뭐죠? 자, 내가 임대 보증금을 받았어요. 임대하면 보증금 받잖아요. 그 중에 뭐를 빼준다고요? 그 임대 부동산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있죠. 건설비 있죠. 그건 빼준다고요. 토지 같은 거는 제외되지만 하여튼 빼준다고요. 빼주면 뭐가 남습니까? 건설에 상당한 금액을 빼주니까 결국 남는 돈은 토지 구입한 거 있잖아요. 토지 빼면 토지 아닙니까? 맞죠? 그 토지의 금액에서 우리가 일정한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서 나누게 되면 이자 상당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죠. 들어간 보증금을 다른데 은행에 예치했다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있죠. 뭐 이자 수익 잡아서 입금과세 되니까 이걸 또 추가적으로 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뭘 빼줘요? 임대 보증금에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게 되면 있죠. 뺀 나머지 금액을, 그죠? 임대료로 간주해서 요 금액만큼을 입금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서식 공부할 때 보면 요거 였는 날, 보증금을 였는 날, 건설비에 대한 얘기 였는 날, 요거는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업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있죠. 요거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넣으면 자동적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결국은 그 금액이 뭡니까? 요 금액이 나온다라고 가정할게요. 요 금액이 나온다 하면, 이건 회사는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책적으로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금액만큼을 뭐야? 입금 산입해서 간주임대료 해서 부가치세법의 간주임대료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법인세법의 간주임대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타 사유유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개념만 알고 갈게요. 개념만 알고 가겠습니다. 디테일한 건 뭐야? 요 나중에 배우면서 순서대로 할 때 요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실제로 입력을 입혀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세무조정까지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뭐야? 아, 이런 제도가 있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익 한번 볼게요. 기타 수익은 시험 문제 요예밖에 안 나와요.
기타 수익은 얘밖에 안 돼. 4의 3밖에 안 나와요. 4의 3밖에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이것만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냥 1점 우리 개별 세무조정이면 얘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500만 원,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회사는 이걸 5천만 원 받았다. 국고보조금. 그걸 좀 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본을 처리했다고. 그런데 우리 세법은 요거 있잖아요. 국고보조금이든 어떻든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있죠. 입금 불산입 항목이 아니라면 무조건 뭐야? 자산 증가액을 입금으로 과세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뭡니까? 그죠? 법인세법에 있죠. 국고보조금 등은 순환 증가로 봐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입금이다 하고요. 그러면 여기 입금이죠. 그죠? 세금을 매겨야 될 거래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금 산입해서 요거 기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그죠? 이제까지 공개된 기출 문제 있잖아요. 개별 세무조정에 얘 문제만 나와요. 뭐 금액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좀 물어보고 싶은 모양이야. 근데 국고보조금을 그 회계 처리 원칙대로 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못 물어봐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이거 지금 49페이지죠. 참고로, 뭐지? 제가 여기에다가 뭔가, 국고보조금 원래 세무조정의 얘기를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려워서 내지 않아. 너무 어려워요.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는 참고로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제가 참고해서 모든 걸 원래 FN들 하면 이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야? 요거 하나만 44페이지, 44페이지. 여기 국고보조금 요거 하나 기타 수익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죠? 예, 입금 산입 과세한다 기타로 처분한다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의제 배당은 뭐냐면요, 간단히 참고할 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제 배당.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얘가 나오진 않아요. 의제 배당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그죠? 폭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는 순간 의제 배당에 있죠.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솔직히 선세무일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세 개 테마가 있어요. 의제 배당, 합병과세, 불공정 자본거래. 이 세 개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그죠? 우리가 이거 그죠? 뭐죠? 뇌관을 건드린다 보면 터지는 순간 우리는 감당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내니까 그냥 그나마 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많이 시험 보면 낸다면 이 시간에 한 20시간 정도는 더 필요할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한 20시간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죠? 예,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거나 공부할 때는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요, 강의를 하도 안 하니까 저도 가물가물해요. 하도. 자, 의제 배당은 딴 게 아니고 법인이 실제 배당이 아니다 하더라도 뭡니까? 경제적 실질이 배당한 걸로 본다라면 이거는 과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간단히 들게요. 의제 배당은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랑 이 감자 탈퇴 해산 합병에 따른 있죠. 이 의제 배당이 있는데 이 예를 간단히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감자를 해요. 그래서 종전에 감자를 회사에 팔고 그죠? 예, 대가를 받게 되죠. 감자 대가를 받게 되죠. 감자를 했죠. 배당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감자를 했는데 받은 종전의 주식은 100원이에요. 받은 대가는 150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 배당이잖아요. 주총에서 이익 배당이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50에 대해서는 뭐예요?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정도만 이해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의제 배당도 과세되는구나. 그거만 압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의제 배당도 입금으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원래는 원고를 다 썼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원고를 써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분위기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다들 있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고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의제 배당은 간단히 참고하고요. 입금이라는 정도만 이해하기. 재경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잘 공부했다가 재경관리사는 금방 따요. 대신에 원가를 배워야 돼. 관리회계하고. 그것만 배우면 금방 따요, 세법. 지금 여러분이 전산세무 1급의 세법이 재경관리사의 세법보다 훨 높아요.
그걸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럼 그는 세무회계 끝났어요. 그는 되고, 재무회계를 여기서 배워가지고, IFRS만 좀 하면 그 재무회계를 커버돼요. 단 뭐만? 원가만. 특히 관리회계. 의사결정 모형 있죠. CVP 분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배워가지고, 이제 사실 문제 딱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재경관리사도 금방 해요. 그 세 가지 과목 중에 두 가지가 커버된대요. 여기 과정에서. 관리회계만 좀 배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관리회계를, 재경관리사를 강의할 수 있는 거 제가 원가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관리회계를 전공해서 그걸 쫙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기에 법인세 보면 입금이 좀 어렵다고요. 왜 입금이 어렵겠습니까? 이 자본거래가 막 들어가잖아요. 회계 처리 막 노니까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재무회계에 있잖아. 자본거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게 막 차이를 규명하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입금했습니다. 세법 입장. 요것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입금 불산입 규정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70% 이상 다 공부했습니다. 왜? 우리 입금 불산입 규정이 있잖아요. 얘기했던 우리 뺐습니까? 환급 가산금의 뭡니까? 입금 불산입 규정이라 했지, 그죠? 법인세 비용에, 그죠? 환입액도 입금 불산입이고, 여러 가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쭉. 자, 한번 볼까요? 자산 수정 이익은 뭐예요? 원래는 입금이지만, 예외적으로 결손보존 목적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입금에 보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 있잖아요. 별표 친구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입금은 뭐냐면,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2월 입금은 입금 잡았는데 또 잡는 거. 2번 가세되는 거. 자,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2월 입금. 그래서 내가 입금을 잡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잡으면 어떻게 돼요? 법인세 냈는데 또 낸다 하면 2번 잡히니까 2월 된 입금은요, 입금 불산입이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법인세 환급액은 뭐죠? 법인세 불입할 때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환입액은요, 입금 불산입. 그 다음에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이 또 뭐야? 치사하게 뭐야? 그래서 안 내다가 그때, 그죠? 1.9%인가 할 때,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하고 제가 마지막에 우리 연습 한 6번에서 8번 좀 할 거거든요. 그때 2회차 있잖아요. 다 95회부터 102회까지 다 풀어볼 겁니다. 하여튼 실기만 해도 다 풀어가지고 이걸 업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때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은 한 번 냈으니까 안 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왜 이걸 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거 천진데. 자,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은 있죠. 이중과세 방지. 이거 취지를 좀 하네.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그죠? 그 다음 기타는 평가 차익하고 부가치세 매출세액을, 그죠? 요거를 비용 처리한 경우에 부인하고, 요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세 지방세에 있죠. 환급, 과원합금의 환급금 있죠. 환급 가산금에 대한 입금 불산. 여러분들 꽤 많이 배웠죠, 그죠? 별로 할 게 없어요, 입금 불산. 그냥 금방 끝나.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발초 넘어가고, 주발초는 입금이 되었지만, 그죠? 자본거래니까 과세하지 않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 감자 차익도 좋아요. 2월 입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취지가 뭘까요? 이중과세 조정. 요거를 조정하기 위한 거다. 요거는 여러분한테 있죠. 어저께 우리가 유보 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보 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으면 두 개. 수정회계 처리하거나 해당 있죠. 차이가 나는 금액을 제거했을 때 추인이 된다 했죠. 그 첫 번째 수정회계 처리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개념인지 한번 예제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성의 세무조정하라. 2기, 3기 한번 볼게요. 2기와 3기를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인의 문제인데요. 자, 제품을 100만원 외상으로 판매했지만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외상 매출금을 고쳐야 되죠? 올려줘야 돼. 입금산입 100만원, 아니 10만원 유보 되겠습니까? 자, 유보로 딱 계산했습니다. 그죠? 딱 잡았죠? 그래서 제가 유보 발생이 뭐죠? 처음에 발생한 거. 처음에 유보 발생. 추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추인되면 유보 감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인을 할 때 밑에다가 뭘 적어놨어요, 이게. 그죠? 요것만 하면, 그죠? 강의는 되지만,
전산에서는 요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그저 입힐 때 유보 발생을 하면 안 되고 송금에 유보 감소를 해야지 맞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3년도에 뭡니까? 3기에 있죠. 그럼 여기에서 회사가 안 한 걸 가지고 세금 냈죠? 세금 냈지 않겠습니까? 근데 3기에 있죠. 회사는 작년에 누락한 거래를 오류수정 분계, 회계 처리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해서 세금 냈죠, 요거에 대해서. 근데 올해 또 있잖아요. 회계 처리를 통해서 또 수익을 잡아버리면 여기 당기순이익에 포함돼서 또 과세가 되죠. 한 번이 아니라 하나의 사안에서 두 개를 과세하는 거죠. 여기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수익 잡으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추가 과세가 되니까 요 수익은 뭐예요? 그죠? 입금으로 보면 안 돼요. 그죠? 그게 바로 2월 입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입금 물산입하고 마이너스 분데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첫 번째 2기 때는 차이가 나서 유보를 달았다. 근데 회계 처리하는 순간 뭡니까? 두 개를 합해보니까 차이가 안 나죠. 차이가 안 나면 요게 차이 난다는 걸 벗겨줘야 된다 했죠. 추인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외상매출금, 입금 불산, 입금 송금산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추인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 송금산입해도 돼요? 입금 불산입 상관없습니다.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명확하게 하자면 여기에 있죠. 요 이익을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바로 2월 입금이고, 시험에서는 요거에 대한 세무조정보다는, 그죠? 취지. 2월 입금은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 한다는 정도를 물어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됐죠? 용어 어렵죠, 용어. 우리가 이 법인세법이 있죠. 용어가 좀 어려요. 처음이잖아요. 자꾸 들어야 되죠. 처음 들어본 분들은 되게, 그죠? 예. 우리 둘째한테 고문시킬 때 이렇게 해요. 자산에 있죠. 평가차익은 입금 물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둘째가요. 막, 고음을 잘 무슨 소리냐고. 고문시킬 때, 그죠? 놀릴 때 그렇게 쓴다고요. 자, 여기 볼게요. 자산의 평가차익. 여기서 여러분, 평가에 대한 얘기가 되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평가, 볼게요. 어떤지. 세법은 평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법 입장은요. 평가라는 걸 어떻게 볼까요? 느낌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기업이다. 그럼 기업의 담당자의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평가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자의적인 평가로 봐서 무조건 그 평가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법에 따라 평가한 거 인정 못했고, 매도가능증권도 공정가치법에 올린 거는 뭡니까? 수익 계산은 안 했지만 감액하고 이중조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한 거로. 그래서 원칙은 입금 불산입이래요. 그죠? 요거 알아야 돼요. 싫어하는 거구나, 세법은. 그래도 있죠. 우리 세법과의 기업회계 기준의 괴리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뭐예요? 요 세 개는 뭐예요? 평가한 거지만, 평가를 했어요. 했지만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뭐라고요?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본대요. 원칙은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만약에 평가를 만약에 손실을 잡으면요. 이것도 인정 안 하죠. 평가 손실도 송금 불산입이고, 수익 잡아도 입금 불산입이 원칙이죠. 그런데 요 세 개는 뭐라고요? 예외적으로 입금 과세를 인정해 주고 있다. 입금으로 본다 이거죠. 그럼 두 개는 뭐가 되겠습니까? 법률이죠. 법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법과의 타법률의 순위를 좀 알아야 돼요. 자, 세법은 세금을 증수하기 목적이고요. 최고 하위법입니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타법률 우선주의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세법과 다른 법이 충돌하면 뭐예요? 세법은 최고 동생이에요. 아, 형님이 인정하겠다 하니까 뭐예요? 다른 법에서. 그럼 세법은 어떻게 됩니까? 왜 따라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률에 한 거는 뭐예요? 자의적이지 않고 형님이 하신다니까 인정하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다 봅니다. 법에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는 법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법이 아니죠. 여기 세 번째가 2011년도부터 들어왔는데요. 여기 좀 재밌어요. 얘는 법률에 의한 게 아닌데 2011년도에 대단한
그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 상장기업의 회계 기준이 IFRS로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가 2011년도부터, 그죠?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뛰어나고 국가 간의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외화 자본이 외화 자본이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예전에 있잖아요. 기말에 환율 변동 손익 있죠. 처음에 환율과 기말의 환율을 비교해서 환율 변동 손익을 일체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잡으면요. 뭔 소리? 환산이익 있죠. 부인합니다. 이건 물산이 마이너스고.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잡으면요. 자산은 감액하죠. 손실 잡으면 그 인정 못해. 송금물산임하고 유보 이런 식으로 다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가 부인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 거래가 완결되면 뭐예요? 그죠? 외화 같은 거를 받거나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전부 다 추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소멸돼서 추인이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양에 있잖아요. 세무조정과 추인을 한 해에 걸쳐서 반복하는, 이거